월가 증시의 다음 테스트는 소비자 인플레이션 보고서로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을 위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 수요일에 발표되는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최근 월간 고용 보고서가 이런 확신을 흔들지 못한 후에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대한 광범위한 기대감을 테스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간밤에 어떤 이슈들이 가장 주목됐을까요? 외신 네컷 함께 보시죠. 네, 그림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반독점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장중에는 3%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전쟁, 휴전 협상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가능성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서 두 번째 기사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이야기도 함께 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네, CNBC 기사였습니다. AI 대장주 하면 단연 엔비디아죠.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장중에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중국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 어떻게 될까요?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지 함께 체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CNBC 기사입니다. 중국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라고 미국의 CNBC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의 개장 전 엔비디아의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시작을 했는데요. 중국은 엔비디아가 2020년 거래와 관련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중국 정부는 이스라엘 컴퓨터 네트워킹 장비 제조 업체에 대한 엔비디아의 7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승인하면서 멜라녹스가 신제품을 엔비디아에 제공한 후 90일 이내에 경쟁 업체의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또 중국 칩 제조 업체들이 엔비디아 제품이 멜라녹스의 기술과 잘 작동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기회를 얻게 동의를 했는데요. 결국은 엔비디아가 중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이 거래를 승인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겼다고 이번에 판단을 한 거고요. 중국의 조사는 미중 반도체 분쟁이 치열한 상황과 무관치 않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끄는 행정부는 반도체 툴 제조 업체를 대상으로 1년의 최종 규제를 발표했었죠. 여기에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천명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것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다라는 것이 분석입니다. 이처럼 엔비디아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다툼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를 중국 기업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중국 기업의 AI 서비스 개발 능력을 한껏 약화시켰고 중국은 여기에 대해 날카로운 비난을 쏟아내고 있죠. 따라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반독점 조사라기보다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경쟁의 단면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최근 미국의 강도 높은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뉴스포스트에서 가져왔고요. 트럼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루 안에 전쟁 끝내겠다. 휴전 가능성을 더 높여준 건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의 전망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사라질 수 있는 건지 뉴스포스트 기사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국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 장식을 하고 있죠. 상승하는 기업들 찾는 게 오히려 힘든데요. 국내 정치 테마주 외에도 오늘은 건설 중소형 모듈러 주택 테마 쪽이 주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휴전을 원한다고 주장하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장 마감 후에 나온 이 뉴스로 범양건형, 남광 토건, 그리고 대동 등 시간 외에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포스트와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을 회고하고 그는 평화를 원한다. 젤렌스키와 우크라이나는 거래를 하고 관계를 멈추고 싶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1월 20일 취임식 전에 레임덕에 빠진 바이든 정부가 직면한 주요한 글로벌 위기 중 하나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이례적으로 깊이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치 이슈와 글로벌 긴장 속에서 움직이고 있을 텐데요. 앞으로도 이런 글로벌 이슈들이 국내 증시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함께 보겠습니다. 조금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이번에 골든 글로벌 TV 드라마 작품상 후보작에 올랐습니다. 그 주인공은 오징어 게임 2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즌 2는 아직은 공개되기 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후보작에 올랐다라고 합니다. 그 수혜주들은 뭐가 될까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글로벌 흥행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 시즌2로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조만간 공개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다음 달 미국 골든 글로브 시상식 최우수 TV 드라마상 후보로 지명이 됐습니다. 방영되지도 않은 작품이 골든 글로브 시상식 후보에 지명된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통상 연말에 새 작품을 내놓지 않는데 넷플릭스가 이런 관행을 깨고 크리스마스 휴가철에 오징어 게임 시즌2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방영 전인 작품이 시상식 후보에 오르게 됐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82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은 내년 1월 5일 날 열립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은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나무조연상 등 3개 부문 후보로 올랐었는데요. 방영 전부터 골든글로브 후보에 오른 이례적인 사례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 시즌2가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일지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시상식과 함께 작품의 성과가 기대가 되네요. 자, 이렇게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연결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참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반도체라고 하면은 엔비디아 빼놓을 수 없을 텐데 엔비디아가 장중에 3% 이상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반독점 이슈가 다시 한번 화두가 됐기 때문이죠. 앞으로 그렇다면 엔비디아 주가 향방 더 오를까요? 아니면 이게 발목을 잡는 계기가 될까요? 단기간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인으로 일단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가 나오자마자, 장 시작 전에 이미 2% 이상 하락을 바로 했었죠. 추가적으로 지금은 조사에 착수한 것인데, 만약에 이게 이제 어떠한 결과값을 가지고, 엔비디아에 대한 판매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이건 당연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이야 시장 점유율 80%를 넘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경쟁사들이 비슷한 칩들을 개발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습니다. 코로나19 때 우리가 중국 로드샵에서의 자리를 비우자 현지 로컬 업체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좀 지웠던 것처럼 엔비디아에 대한 점유율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 프리미엄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성장률이 꺾이면 굉장히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또 엔비디아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러한 이슈로 성장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꺾이게 된다면 이거는 주가에서 좀 크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해당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2번 정도의 그 실적 발표를 확인을 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좀 압박성도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해당 부분에서 반독점 이슈가 나온 것은 중국 쪽에 대한 미국의 규제에 대한 반사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칩이 필요하죠. 근데 어차피 엔비디아에 대한 칩을 못 받게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강력한 규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라는 카드를 이미 꺼냈거든요. 그럼 얘네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이 관세를 하거나 이렇게 반독점 조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 기업을 압박을 해서 미국 기업이 너무 이렇게 규제를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국 내 정부에 로비를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사실 이 중국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엔비디아는 좀 압박을 받을 수가 있죠. 게다가 뭐 EU에서도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는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업들이 만약에 점유율을 좀 차지를 하는 일이 발생을 한다면 이거는 뭐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AI에 대한 업황 자체가 꺾인 것이 아니라 좀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최근에 좀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연속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AI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감보다는 빅테크 규제에 대한 더 강화되는 시선이 더 집중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휴전 협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정학적인 리스크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 걸까요? 네,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인 내에 사실 압박감이 굉장히 좀 강한 상황인데요. 이미 여러 번 이제 전쟁을 좀 끝나겠다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에는 이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죠. 나토에 대한 탈퇴까지 배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조금 당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급해지는 거죠. 왜냐면 지원을 받아서 이제 울타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상 시간이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전쟁을 끝내려면은 뭔가 땅이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강한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러시아 쪽에서는 입장을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뭐 땅만 인정을 하면은 뭐 우리들은 멈출 의향이 있다라는 걸 벌써 여러 번 정도 밝힌 상황이고, 근데 이게 이제 땅 자체가 앞으로 나가오게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나토 회원국들과 러시아의 이런 근접 부분이 더 강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건 또 사실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어서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좀 협상안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좋은 이런 외교적인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 이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당선인에 좀 강한 압박이 나오고 있어서 그에 따른 좀 반응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간밤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장중에서도 좀 노이즈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거는 연속성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건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한번 장 시작할 때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에 두 그림입니다. 넷플릭스 그리고 그 옆에 오징어 게임인데요. 오징어 게임 2가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작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수혜 기대가 국내주들도 받아갈 수 있을까요? 뭐 국내에는 뭐 이미 좀 반응이 나왔죠. 근데 이제 저는 뭐 국내에서 너무 길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출시 이후에 조금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정투자를 하고 싶으면은 넷플릭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엄청 핫하게 재밌으면은 좀 어느 정도 노이즈가 되겠지만 지금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황이고요. 사실 시즌 2가 그렇게 재밌겠냐라는 의견이 좀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국내주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넷플릭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간밤에 팔란티어, AMD 등 마이너스 5% 이상 하락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김기은 아나운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은 아나운서입니다.